골 때리다 못해 골패는 강경화. 진짜 갈수록 무능력 극치를 보여주네. 강경화는 국정에 몸을 담는 것이 무슨 애장난으로 생각하는 건지 약속했던 자녀 국정 문제. 이제 장관이 되었으니 약속 안 지켜도 된다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나? 이처럼 강경화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또한 강경화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지원서를 패럴림픽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문체부에 의해 현재까지 평창 패럴림픽 북괴 참가 신청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 사살을 당했습니다. 국내 문제도 까막눈 상태인 강경화는 외교 관련 국정 질의에 매번 아는 게 별로 없어서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관하고 있는지 몰라도 매번 어버버거리며 쩔쩔매는 답변을 하는 장면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문정인 특보라는 작자는 한미동맹 깨지는 소리하고 있는데 어디서 매뉴얼을 받았는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 전력에 의존하여 북괴 핵무기 대응 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해하며 현실을 부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대북 제재 관련 질문에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며 또다시 앵무새처럼 반복해 말하는 강경화. 관련 동영상 보고 가실게요. 지금 북핵에 대해서 제재, 경제 제재, 군사 제재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행동이 중요하고 군사 제재는 당연히 미국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형은행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면은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지 않을까요? 미중 간의 경제 전쟁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비책 있나요? 논의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적극 충실히 이행하겠다 하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375호 채택 이후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조치로서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 미중 간의 경제전쟁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이다, 북한과의 대화다, 맨날 뒷짐지고 이런 거 하면은 결국 동맹의 틀을 우리 스스로 깨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일 봉조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면은 적어도 국제적인 대북 제재 압박에 맞춰서 우리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 여쭈지 않았습니까? 그거 만들고 있습니까? 네. 대북 제재 압박에 저희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결의 채택 때 저의 역할이 굉장히 기여했고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지난번에 준비한다고 그러셨죠? 독자적인 제재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내냐 이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대북 제재 신용만 하고 있다, 우리 정부.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받고 결국 뭡니까? 코리아 패싱,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한다는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 도대체 북핵 난국을 타개 우리 대책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아니, 독자적인 핵무장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는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그렇죠. 공고합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안 된다. 비핵화. 제가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면서 소위 우리 국내에 있는 친북 좌파 단체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 지키려면은 적어도 한반도 영해 바로 바깥 지점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 잠수함 갖다 놓자. 순환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 시키자. 비용을 우리가 대자. 그리고 심지어 핵 공유 협정을 맺자. 이런 식으로 제가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LA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의 서울을 지켜줄 거냐? 포장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문서화를 하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가장 가까운데 한반도 영해 바깥에 바로 그 지점에다가 핵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 갖다 놓자. 그 핵 공유협정까지 맺자. 이게 가장 구체적인 앞선이다. 이런 거에서 왜 검토를 안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검토해달라고. 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리아 패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님 패싱 얘기까지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총회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나 제가 만난 30여 명이 넘는 외교장관들을 보나 제가 여러 계기를 통해서 받는 메시지를 봤을 때 앞에서 보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나 뒤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그걸 유의미해 주시고요. 외교, 국방 엇박자를 지적하는 유기준 의원 질문에 어버버거리며 우물쭈물, 머뭇, 또 누군가 답변을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는 강경화 동영상 보고 가실게요. 자, 그 외교 안보 라인 엇박자가 좀 너무나 심합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 끝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밖으로 나가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폄하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자, 강 장관께서 지난번에 전술핵 배치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검토할 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서로 지금 한 사람은 외교장관, 한 사람은 국방장관인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 장관께서 NLL을 넘어 출격할 때 우리가 동행한 것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문정인 특보 참수부대 창설 관련 송 장관 발언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안보특보라든지 정책특보 같지 않아서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쪽을 선택을 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강정관 또 해당되는 말인데 수행한 외교부 북미국장이 답변을 강 장관이 하려고 하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지하다 항의를 받았는데 그 조규재 북미국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강 장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고요? 자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결정적인 건데 강 장관께서 왕이 외교부장을 회담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전술핵을 다시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강 장관께서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약속한 바 없습니다. 그럼 왜 이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합니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공관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다는 말하고 항의를 안 했다는 말하고 다른 말 아닙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데 이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중국의 외교부에서 이런 말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외교에 있어서 이만한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가만히 있어요? 이 중국의 홈페이지에 저런 언어를 담아서 제가 말한 것과는 왜곡된 그런 표현이 담았다는 데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솔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한미동맹 깨지는 소리하고 자빠졌고 또 한편에서는 전작권 회수 소리 나오고 또 다른 편에서는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 반대 이유가 미군 전력 의존하면 된다고 말하는 강경화. 지금 북한 김정은 오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것을 빈틈없이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억지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억지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어떤 핵도발 징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핵에 대해서는 핵의 공포, 그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뭔가 김정은의 그런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약 한 3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 갭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김정은의 그런 핵도발 야욕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전술핵을 이 김정은의 코앞에 배치를 해야지
그런 적극적인 응징이 가능하고 그런 김정은의 그런 도발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1950년대부터 91년까지 한반도에 약 한 950기의 최대 그러한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전술 핵무기 한 종류인 B-61-12인 경우에는 30m 콘크리트 방카를 들고 와서 김정은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네,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데서 정부로서는 검토를 한 바 없고요. 이 문제를 저희가 정책으로서 검토를 시작하면 그 파장에 대해서 동북아의 도미노 현상은 물론이고 또 사드만 문제만으로서도 국내 여론의 분열이 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 여론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가 심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술핵 배치가 아니고도 말씀드린 확장 억제의 순환 원칙에 대한 확대 배치라는 그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은 미국의 핵 우산은 물론이고요. 그 핵 우산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지상, 공중, 해상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전술 자산을 배치를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래식 타격력도 확장 억제에 포함되고 미사일 방어도 확장 억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력한 대응 능력을 갖는다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고수한다 하는 것이 명분론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요. 명분론만은 분명히 아니고요. 미국, 중국,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압력과 제재를 충실히 시행하도록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연합 방위태세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우위에 기본한 그러한 확고한 강력한 방위태세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첨단 군사 자산의 획득이라든가 개발 그리고 확장 억제의 그 확대 배치 등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화의 외교 답변을 듣노라면 진짜 강경화가 걸릴 것만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골 때리다 못해 골패는 강경화, 진짜 갈수록 무능력 극치를 보여주네. 강경화는 국정에 몸을 담는 것이 무슨 애장난으로 생각하는 건지 약속했던 자녀 국정 문제, 이제 장관이 되었으니 약속 안 지켜도 된다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나? 이처럼 강경화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또한 강경화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지원서를 패럴림픽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문체부에 의해 현재까지 평창 패럴림픽 북괴 참가 신청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 사살을 당했습니다. 국내 문제도 까막눈 상태인 강경화는 외교 관련 국정 질의에 매번 아는 게 별로 없어서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관하고 있는지 몰라도 매번 어버버거리며 쩔쩔매는 답변을 하는 장면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문정인 특보라는 작자는 한미동맹 깨지는 소리하고 있는데 어디서 매뉴얼을 받았는지 한반도 비핵화와 미군 전력에 의존하여 북괴 핵무기 대응 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해하며 현실을 부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대북 제재 관련 질문에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며 또다시 앵무새처럼 반복해 말하는 강경화. 관련 동영상 보고 가실게요. 지금 북핵에 대해서 제재, 경제 제재, 군사 제재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행동이 중요하고 군사 제재는 당연히 미국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형은행에 능력을 스스로
폄하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자, 강 장관께서 지난번에 전술핵 배치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검토할 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서로 지금 한 사람은 외교장관, 한 사람은 국방장관인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 장관께서 NLL을 넘어 출격할 때 우리가 동행한 것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방부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문정인 특보 참수부대 창설 관련 송 장관 발언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안보특보라든지 정책특보 같지 않아서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어떤 사람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쪽을 선택을 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강정관 또 해당되는 말인데, 수행한 외교부 북미국장이 답변을 강정관이 하려고 하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지하다 항의를 받았는데, 그 조규재 북미국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강정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고요? 자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결정적인 건데, 강 장관께서 왕이 외교부장을 회담을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전술핵을 다시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성실히 준수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강 장관께서 그런 이야기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약속한 바 없습니다. 그럼 왜 이에 대해서 항의를 안 합니까? 항의를 하지. 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면은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미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하지 않을까요? 미중 간의 경제 전쟁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비책 있나요? 논의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중국은 안보리 제재를 적극 충실히 이행하겠다 하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요. 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375호 채택 이후 여러 가지 예. 정부 차원에서 조치로서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 미중 간의 경제 전쟁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이다, 북한과의 대화다, 맨날 뒷짐지고 이런 거 하면은 결국 동맹의 틀을 우리 스스로 깨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느낀다면은 적어도 국제적인 대북 제재 압박에 맞춰서 우리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 여쭈지 않았습니까? 그거 만들고 있습니까? 네. 대북 제재 압박에 저희가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리 결의 채택 때 저의 역할이 굉장히 독자적인 기여했고요. 대북 제재 지난번에 준비한다고 예, 그러셨죠? 독자적인 제재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니, 검토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내냐 이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대북 제재 신용만 하고 있다, 우리 정부. 그러니까 진정성이 의심받고 결국 뭡니까? 코리아 패싱,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한다는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님, 도대체 북핵 난국을 타게 우리 대책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아니, 독자적인 핵무장 됩니까, 안 됩니까? 저희는 비핵화에 대한 공약이 그렇죠. 공고합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 안 된다, 비핵화. 제가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적이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공관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다는 말하고 항의를 안 했다는 말하고 다른 말 아닙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데, 이거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중국의 외교부에서 이런 말 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외교에 있어서 이만한 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가만히 있어요? 이 중국의 홈페이지에 저런 언어를 담아서 제가 말한 것과는 왜곡된 그런 표현이 담았다는 데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솔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한미동맹 깨지는 소리하고 자빠졌고 또 한편에서는 전작권 회수 소리 나오고 또 다른 편에서는 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 반대 이유가 미군 전력 의존하면 된다고 말하는 강경화. 지금 북한 김정은 오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것을 빈틈없이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억지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억지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어떤 핵도발 징후가 있을 때는 그것을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핵에 대해서는 핵의 공포, 그런 균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뭔가 김정은의 그런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약 한 3시간 정도의 그런 시간 갭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김정은의 그런 핵도발 야욕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전술핵을 이 김정은의 코앞에 배치를 해야지 그러한 적극적인 응징이 가능하고 그러한 김정은의 그런 도발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1950년대부터 91년까지 한반도에 약 한 900 반발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면서 소위 우리 국내에 있는 친북 좌파 단체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그래 한반도 비핵화 원칙 지키려면은 적어도 한반도 영해 바로 바깥 지점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 잠수함 갖다 놓자. 순환 배치가 아니라 상시 배치 시키자. 비용을 우리가 대자. 그리고 심지어 핵 공유협정을 맺자. 이런 식으로 제가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확장 억제에 대해서 위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LA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의 서울을 지켜줄 거냐? 포장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문서화를 하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야 가장 가까운데 한반도 영해 바깥에 바로 그 지점에다가 핵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 갖다 놓자. 그 핵 공유협정까지 맺자. 이게 가장 구체적인 앞선이다. 이런 거에서 왜 검토를 안 하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검토해달라고. 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리아 패싱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님 패싱 얘기까지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총회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나 제가 만난 30여 명이 넘는 외교장관들을 보나 제가 여러 계기를 통해서 받는 메시지를 봤을 때 앞에서 보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나 뒤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장관님. 그걸 유의미해 주시고요. 외교, 국방 엇박자를 지적하는 유기준 의원 질문에 어버버거리며 우물쭈물, 머뭇, 또 누군가 답변을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는 강경화 동영상 보고 가실게요. 자, 그 외교 안보 라인 엇박자가 좀 너무나 심합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 끝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밖으로 나가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